안녕하세요. 대치구입니다. 아휴,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꿀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꿀팁은 학교 알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학교 알림이, 나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 많으시죠? 보통 어머님들 학교 알림이 요새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도 해보시고 하실 텐데 제가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어머님들께서 학교 알림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신다 하더라도 진짜 보고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학교 알림에서 진짜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생각하는 이제 고등학생들보다는 중학교 학생들, 그래서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과 그 다음에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우리 아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 고등학교가 전부 다 업데이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를 한번 검색을 한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지금 검색창에 이렇게 치면 저는 한번 한영외고를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한영외고를 이렇게 검색해서 치면 자,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죠. 이게 한영외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쭉 내려오시면은 어떤 걸 보면 되시느냐. 우선은 내려가 보시다 보면은 이런 동그란 표 하나가 나오네요. 성별 학생 수죠. 한영외고를 보니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네요. 보통 외고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공시정보라고 해서 학생 현황, 교원 현황, 교육 활동 해갖고 6개의 탭이 뜹니다. 여기서 어머님들이 많은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그러면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자,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공시정보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3년치가 나와 있어요. 참고로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보통 한 해를 마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전년도 거를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2020년 거는 보통은 어느 학교가 됐든지 간에 보통은 안 올라가 있고 작년 기준으로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먼저 학생 현황 탭부터 볼게요. 이 학생 현황 탭에서 좀 어머님들께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우선은 먼저 성별 학생 수입니다. 성별 학생 수를 클릭하시면 아까 위에서 봤던 그 동그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학생과 남학생의 숫자가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공시 년, 월, 일을 가지고 그 재작년이나 그 전년도를 가지고 한번 3개년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대체로 보면 외고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4분의 3 정도가 대부분 여학생이고 매년 조금씩 숫자는 다르지만 대체로 4분의 1 정도가 남학생들입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외고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시면 구체적인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강동구 소재의 학교라서 강동구와 그 다음에 강동구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전국의 남녀 학생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셔서요. 학생 현황 중에 두 번째로 뭘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느냐. 자, 요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졸업생의 진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자,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클릭해 주시고 쭉 내려오시면 자, 또 동그란 표가 하나 나오네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대학은 69.2%, 그 다음에 국외 진학 11명 해서 4.6%, 그 다음에 기타로 26%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대학이 고3 친구들 한 번에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국외 진학이 유학한 친구들, 그 다음에 기타가 보통은 거의 대부분 재수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체크하실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학교에 재수생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수를 선택한 친구들이 26.3% 정도가 됐네요. 근데 사실은 보통 이거보다 좀 더 많습니다. 왜냐면 대학 진학한 다음에도
반수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타는 최소한의 재수를 선택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거보다 좀 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떤 특정 연도에 유별나게 재수생이 많거나 적을 수가 있으니까 2018년과 2017년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를 가지고 대략 이 정도 퍼센트쯤이 보통 재수를 선택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은 강동구와 서울특별시 전국의 전문대 진학률, 대학교 진학률, 국외대학 진학률, 그 다음에 취업률, 기타가 나옵니다. 취업률은 말 그대로 정말로 그냥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곧장 취업하는 친구들이고요. 이 기타가 재수생의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 퍼센트면은 어느 정도의 느낌일까요? 지금 한영 같은 경우는 재수를 선택하는, 한 번의 재수를 선택하는 친구들, 반수하지 않고 재수해서 선택하는 친구들이 대략 25에서 30% 정도? 요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특구에 위치를 하거나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한 학교일수록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데, 전년에 재수를 하기로 선택을 한 친구들이 가장 많은 학교 순위가 강남에 있는 경기고였습니다. 자, 경기고를 그럼 한번 또 검색을 해볼까요? 경기고를 검색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팝업 창이 떴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셔서 내려오신 다음에 학생 현황을 보시고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누르시면, 자, 네, 이 정도의 퍼센트가 나오네요. 상당히 높죠. 이렇게 일반고든 아니면 특목자사고나 어느 학교가 됐던지 간에 이렇게 공시정보를 통해서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클릭하시면은 재수생이 얼마나 될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다시 6개의 탭으로 가볼게요. 6개의 탭으로 가서 한영외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옆에 교원 현황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참고하실 건 아니고 교육 활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 활동으로 가보신 다음에 클릭할 것들이 되게 많죠. 이 중에서 우선은 먼저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두 번째 줄에 교육 운영 특색 사업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교육 운영 특색 사업 계획을 클릭해 보시면,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번에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3번 기타 운영 특색 사업에서 보시면은 한영외고의 특색 사업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눌러보신 다음에, 자, 요거를 한번 그러면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여니까요.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이게 좀 보시면은 아시겠죠? 자, 학교마다 보면은 비교과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특색 사업이 있습니다. 수시 대비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이런 특색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예쁘게 좀 잘해서 막 광고하고 자랑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썩 그렇게 학교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기 힘든 학교도 있어요. 이게 학교마다 조금 편차가 커서,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어머님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사실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교과 운영 특색 사업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특색 사업 계획을 눌러보시면, 그러면 이제 학교의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공시정보로 한번 가볼게요. 공시정보에서 교육활동 들어가신 다음에 교육활동에서 이번에는 그 아까 조금 전에 클릭했던 거 바로 밑에 동아리 활동 현황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현황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동아리 작년에 한영외고의 동아리 어떤 동아리가 있었는지, 정규 동아리와 보시는 것처럼 자율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가 있고 동아리의 특성은 어떻고, 그 다음에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몇 명인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정규 동아리는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번에 한영외고를 들어간다 하면은 여기 있는 동아리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어머님들께서 놓치신다고 좀 생각이 되는 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공시정보 가서 교육활동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뭘 가시면 되냐면은, 자, 아까 좀 전에 우리 클릭했던 거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만 넘어가시게 되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라고 되어 있는, 자, 첫 번째 줄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눌러보십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시고 좀 내려보시면은 또
이번에도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파일이 올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뭘 보시면 되냐면은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또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연간 학사 일정은 이것도 사실 좀 참고할 만합니다. 왜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을 때 이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어떤 대회가 있을지, 학교에 어떤 대회가 있는지가 그 대회 일정을 조금 참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 일정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학교에 그 어떤 구체적인 대회들이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교내 대회가 지금 입시에서 그렇게 파워가 있어지지 않아지는 상황이라서 그 밑에 있는 이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체크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쭉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가나다라 했을 때 나라고 되어 있고, 여기 2019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1학년들 보통교과, 뭐 2학년, 3학년 전문교과, 2학년, 3학년 해갖고 쭉 나와 있죠. 이게 뭐냐? 이제부터 이제 고입을 치르는 친구들은 사실은 학생들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교과 과목들이 너무너무 편차가 큽니다. 특히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한영외고처럼 이렇게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반고랑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학교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제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거만큼 가장 확실한 게 없어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이거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이 학교에서 1, 2, 3학년 때 각각 어떤 과목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신데, 다만 주의하실 거는 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제 수강할 수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1학년이 이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년에 우리 아이가 들어간 다음에는 상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근데 엄청나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한영을 볼게요. 보시면은 1학년 보통교과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페이지 상으로 이 페이지네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기초 교과 영역 중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과목 중에 사회와 과학 어떤 과목이 있는지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가만 보시면 이렇게 특히 선택 과목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공통 과목보다는 선택 과목이 학교별로 편차가 큰데요. 한영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과학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외고다 보니까 과학 시수도 작고 과학에 대한 비중이 작은데 통합과학이 우선은 먼저 1학년 때 있네요.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을 2학년 때 하고 3학년 때를 보니까 과학사와 생활과 과학 중에 택 1이네요. 어라? 지금 보니까 원과목, 투과목이 아예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굉장히 탐구 영역에 대해서는, 탐구 교과에 대해서는 편차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영외고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선택 과목에 대한 준비 정도나 이런 것들을 일반 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가장 유리하게 교과 과목이 편제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일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아까 그 공시정보에 있는 6개 탭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신 다음에 네 번째 교육 여건과 5번째 예결산 현황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참고하실 만한 거는 아니고, 자, 이번에는 학업 성취사항으로 갈게요. 학업 성취사항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뭘 보셔야 되느냐?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거,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숫자를 입력하라고 해서 이 숫자를 입력해서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숫자 한번 클릭해 주시고 들어가 보시면 짜란,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느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각각 1학기와 2학기에 각 과목별로 ABC가 몇 %고 평균은 몇 점이고 표준 편차는 얼마인지 다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2019년에 1학년 같은 경우는 현재 2학년들이겠네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재학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가 받은 성적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고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여기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1학기, 2학기, 1학년 그때 지금 A, B, C 각각 수학, 과학, 영어 뭐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평균이 살벌하죠. 평균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가 지금 보면은 심지어 독일어 회화 같은 경우는 2.6이네요. 표준 편차 2.6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A네요. A를 안 받은 학생이 하나도 없고 A가 100%라고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2학년, 3학년 눌러보시면 그 다음에 공시 연월 가셔서 3차와 1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1차로 가시면은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다시 숫자를 눌러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전년도에 1학기, 2학기가 전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로 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더 뒤에 실은 거다 보니까 한 학기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과목들을 각각 몇 점 정도 이제 학생들이 주로 평균 받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좀 더 이제 확인 가능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요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작년에 받았던 성적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 때 성적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아마도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참아서 빨리 코로나 종식이 된 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재미있게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원에서 멀리서나마 어머님들과 학생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